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운동생리학 과목을 맡게 된 어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생활스포츠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당연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운동생리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기초부터 정확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출제 경향을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해볼게요. 우리 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은요, 총 7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과 호순환계 그리고 근골격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 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는 운동생리학의 궤관,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운동, 신경 조절과 운동, 근골격계와 운동, 내분비와 운동, 호흡순환계와 운동, 환경과 운동 이렇게 7장으로 나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운동생리학의 궤관에서는 단 3%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목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이론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운동 제2강인데요. 자, 여기서는 벌써 15%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떠한 식으로 에너지 대사가 되는지,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운동에서는 접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신경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한다던가 어떠한 움직임 나올 때 신경에서 제대로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면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뉴런이라든가 아니면 신경계를 통해서 어떻게 근육이 수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12%의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꼭 알아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격근과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원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 아니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운동이 문제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꼭 알아셔야 되고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어떻게 근육이 수축하고 어떻게 이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분비계와 운동. 자,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호르몬이라는 게 꼭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운동을 통해서 호르몬이 어떠한 작용으로 어떻게 몸이 조금 다르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10%의 비율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호흡순환계와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폐용적, 폐활량 이런 운동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과 어떤 식으로 운동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7%의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신기하게 환경과 운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지온 아니면 이제 고온이라든가 아니면 저온 에서 어떠한 운동 변화가 있는지, 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년 문제 출제 유형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념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은 뭐죠? 운동생리학의 궤관 3%의 비율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운동생리학을 저희가 배우잖아요. 근데 생리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리학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어떠한 기능으로 대해서 움직이고 호흡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생물학 분야 중에서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아니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런 원리들을 알아보는 게 생리학이에요. 그럼 운동 생리학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이란 체력 유지나 건강, 생명 유지를 위한 체계적,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모르시겠죠? 네, 제가 먼저 준비를 해놨습니다. 운동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은 신체 활동이라고 해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중에 하나인데 이게 더 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의 모든 포괄적인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되는 대근육을 움직이는 신체적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운동과 신체 활동과 움직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큰 문제인지 어떤 게 더 큰 개념인지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이 신체 활동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체력이죠. 자, 이